자, 오늘은 이제 467페이지. 이번 시간은 5번에 뭐가 나오죠? 경계가 나옵니다. 자, 경계도 이제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경계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번에 모의고사도 이제 경계가 나오겠죠. 나름대로.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처리할 게 뭐예요? 요 세 가지를 좀 처리해야 돼요. 경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의의를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경계는 의의를 잡았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뭘 잡아야 돼요? 요거죠.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 결정 기준. 딱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경계 결정 기준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거 딱 그리면 뭐예요? 정황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하단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절상 상단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줘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또 뭐가 있죠? 요거죠. 요거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A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A가 뭔데? 학사공도 기억나야 돼요. 학이 뭘까요? 학정판결사 도시개발사 공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경계를 틀리는 이유는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딴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초점을 해서 딱 요약집을 정리정돈해 두셔야 돼요. 한번 봐봐요. 자 15번 투자해서 경계를 뭐야 한 문제 맞추면 최소의 비용으로 극대의 효과를 갖는 거거든. 그럼 한번 가볼까요? 467페이지. 자, 의 부분이에요. 자, 의 부분에 가니까 경계점이에요, 경계예요. 경계점, 점에다 행간편 쳐놓고 자,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 줄잖아요. 선의 굴곡점 이제 정리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줄 한번 꺼놓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눈팅해 놓을 거는 그러면 어디에다 눈팅을 해야 돼요? 자, 도의 행태 요거 조심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좌표 행태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며 돼 좌표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의 행태로 등록되는 점 이러면 딱 걸려버려요. 틀리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외울 필요 없이 지적 앞에 뭐가 나왔죠? 지적되어 의미하도 공통점은 도 그래서 도의 행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핵심은 뭐예요? 좌표 그래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뭐라고 그런다? 경계점이다. 자 경계란 그러면 거기 필지별 행간편 쳐놓을까요? 필지별 경계점을 직선으로 직선줄 한번 살짝 꺼놓고 그 다음에 선 그 뒤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경계가 나오면 뭐예요? 선이죠. 경계점이 나오면 경계점이 나와야죠. 자, 경계점이 나오면 점이 나와야 돼, 내용 중에. 그러면 경계가 나오면 선이 나와야죠.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지행별로 그러면 어때요? X.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죠. 토지 표시에는 자, 소재, 지번, 지모, 그다음에 면적, 경계점 또는 좌표를 말한다. 어때요? X. 그렇죠. 여기서 어디가 틀렸어요? 점, 경계점이 아니라 뭐예요? 경계야. 의외로 또 이런 지문에 많이 당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읽어봐요. 경계 또는 좌표라는 거야. 경계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외로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경계란 그러면 필지별로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다시 직선을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 경계점하고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놓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가로 1번의 경계 설정의 원칙.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조심할 거 이제 2번에 경계 직선. 거기서 거기 최단 거리 한번 줄 한번 딱 꺼놓고 동그라미 2번에. 자, 축척 정대의 원칙은 큰 축척이에요, 작은 축척이에요? 큰 것에 따른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큰 거 줄 한번 딱 꺼놓고. 자, 하나 더 써놓으면 거기에다 5번이라고 하나 더 써놔요. 5번.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성의 원칙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가로 3번에 이제 경계 결정 기준.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면 될 거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4번에 가서 지상 경계의 표시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찾았어요. 예, 1번은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여기 앞에다가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자, 가로 4번의 1번. 지상 경계 또는 뚝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읽어봐요.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그 정도만 읽어두면 돼요. 자, 그러면 2번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별표 하나 넣을까요? 자,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키를 한강편 쳐놓자고. 어디가 중심키죠? 지상 경계. 거기에다 한강편 다 꺼놓고. 자, 그러면 앞에 가서 이제 지적 소관청 줄 한번 꺼놓고요. 지적소관청. 그 다음 바로 밑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줄 한번 꺼놓고요. 그게 작년에 2.5점짜리야. 자,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어때? X. 그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자, 지금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지상경계가 아니라 뭐야? 경계점 좌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2번 지문은 또 나올 수 있어요. 2번은. 그러면 2번 지문은 올해 어디를 장난을 칠 수 있을까요?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장난칠 가능성이 있어. 그 지문은 또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올해 역시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자, 경계 결정 기준 오른쪽 가서 가로 5번에 이게 별표 3개짜리라는 거야. 자, 그럼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외웠으니까 확인해보죠. 동그라미 1번 높낮이가 없다. 없으면 중앙, 없는 중앙 줄 꺼놓고. 이번엔 높낮이가 차이가 있는 하단부. 자, 3번에 절토된 부분은 뭐예요? 상단부. 요거는 나중에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하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절에다 행강편 쳐놓고 상단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상.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토지가 해면 줄 쳐놓고 서면 줄 쳐놓고. 그러면 해면은 뭘까요? 최대, 만저의. 호수는 최대, 만수의. 그러면 최대예요, 최저예요? 최대야. 오히려 많이 틀려요. 평균으로 나오면 오히려 다 맞는데 시험장 가면 과함이 급하니까 여기까지는 봐요. 봐봐요. 책까지는 잘 보다가 여기 저로 돼 있으면 사람들이 요게 이제 오히려 많이 틀려요. 최대야, 최저가 아니라 거기까지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최대 만저의, 최대 만수의. 자, 5번에 공유수면 매립재, 제방을 줄 쳐놔봐요. 제방은 안쪽, 바깥쪽. 바깥쪽. 그럼 제가 할 일은 이제 포인트는 다 잡아줬어요. 이제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저의, 요거는 뭐예요? 최대 만수의.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또 하나 조심할 거는 두 번째 줄로 다시 올라가요. 자, 다만 1, 2, 3 줄 쳐놔봐요. 1, 2, 3. 자, 1, 2, 3 그러면 바로 동일한 그러면 우측 방주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바로 옆에다 이렇게 참고용으로 해서 주의라고 하나 써놓고 자,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없는. 그러면 도상. 다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실제 경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딱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무슨 경계예요? 도상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슨 경계? 실제 경계가 돼. 이게 저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써놨죠? 민법상 경계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상인관계죠. 상인관계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상인관계.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딱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도상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슨 경계다? 실제 경계. 그러면 내용으로 이제 쏙 들어가 보자고. 자, 내용으로. 그러면 가볼까요? 다만 1, 2, 3은 구조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줄 서놓으세요. 자,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 소유권 따로 줄잖아요.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그러면 자,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슨 경계에 따른다? 실제 경계.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믹싱을 한번 해봐요. 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중앙에 따른다. 어때? X에 따라서 소유권, 즉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사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한번 잡아보죠. 요건 뭐예요? 중앙. 요거는 뭐예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가 되죠. 해면은 뭐예요? 최대 만주의. 호수는 뭐예요? 호수는 최대 만수의.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요거 6개 중에 사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뭐예요? 1, 2, 3, 3개잖아요. 그러면 요 3개를 자기가 읽을 때 공부를 따로 할 때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높낮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하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소유권, 즉 실제 경계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방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때? X. 요거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 1, 2, 3. 요것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항상 뭐 요거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 경계에 따라주고 요 1, 2, 3. 요 세 개는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슨 경계? 실제 경계, 즉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가 결정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6번은 뭐가 나와 있느냐면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포인트를 잡아봐요. 공통점을 한번 잡아봐요. 자, 가로 6번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공통점. 자, 공통점 잡았어요? 네, 공통점이 뭐예요? 분할이에요. 그러면 1번에 가서 동그라미 1번에 가서 분할 동그라미, 2번에 가서 분할 동그라미. 자, 3번 지문에 가서 분할, 동그라미 4번에 분할, 5번에 가서 분할, 6번에 가서 분할, 7번에 가서 분할. 자, 분할 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자, 이제 이해하자고. 자,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뭐가 생겼죠? 지상 경계가 생겼죠. 여기 뭐 경계점, 여기에다 말뚝 박아야 된다고. 말뚝. 그러면 여기에 바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청량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으로 쏙 들어가 봐요. 그러면 가로 6번으로 올라가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거기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경계점 표지, 거기만 형광펜 쳐놔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는 경우. 그럼 결론적으로 1번부터 7번까지는 뭐예요? 분할이거든. 분할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죠? 지상 경계가 생겼고 뭐예요? 말뚝을 박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자, 2번 가볼까요? 이 동그라미 2번을 응용 한번 해봅시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나오는 지문이야. 사실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잡고 그냥 눈팅해 놓으면 돼.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가로 7번. 이게 포인트야. 가로 7번. 가로 7번. 자, 가로 7번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예요? 다시 참고용으로 좌측판 뒤에다가 딱 정리해봐요. 자, 이제 이해 그만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원해서 원칙 X. 자, 예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예요? 자기가 딱 이제 암기 코드 만들어 놨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학, 사, 공, 또 이렇게. 자, 학이 뭘까요? 그러면 속전속결로 시험장 가서 학이 뭐예요? 학종 판결. 사가 뭐예요? 도시개발사. 사업. 공이 뭐예요?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서. 이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자기가 또 우리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학철수.
그 다음에 천재고 유도. 자, 앞으로는 요거는 몇 번째 하는 거냐? 7번째 하는 거야. 11월부터.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읽어봐요?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 공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 공공사업에서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요 가로 7번은 A적 측면으로 가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1번은 무슨 판결이 보여요? 학정 판결, 학에다 행간편 딱 쳐놓고 이제. 자,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자 행간편, 그 다음에 이제 공공사업에서 공자 행간편,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자 행간편. 그러면 자, 읽어봐요. 학사공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특히 3번에 대해서 8개 지목이 있죠.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청, 국어, 유지. 유지에다 행간편 딱 꺼놓으라고. 유지예요, 유언지예요? 유언지가 아니라 뭐예요? 유지야. 유언지는 개인용입니다. 그래서 유언지는 저기 용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에베랜드가 있죠. 에베랜드는 누구 거예요? 삼성 거거든. 그거는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지가 공공사업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에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돼야 안 돼. 되죠. 학사공도 이제 따로 설명 안 합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또 유가 뭔데? 유지. 그러면 이 지문이 빠져나갈 때 어디에서 파생되는지를 사람들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봐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학교 용지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난번에 문제 본 수업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여기 무슨 용지예요? 학교 용지. 그러면 여긴 봐봐요. 제가 나온 출신 학교, 고등학교에 이렇게 벽에 담벼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다고 그랬죠. 왜 담벼락이 학교 벽이 담벼락이 된 학교 담벼락이 이 집들 벽이 된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학교 용지는 무슨 사업이죠? 공공사업.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이렇게 잘라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요 세 개가 딱 있죠. 요 집이 무슨 집이라고 그랬어요? 떡볶이집. 요 사람은 서점. 여기는 뭐예요? 가구점 해가지고 지금도 붙어 있어요. 지금도 붙어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학교 용지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요 도자를 한번 내볼까요?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 이제 설명을 안 하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거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요거는 석전석결로 해결해야 돼. 자,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 안 돼. A적으로 돼야 안 돼. 돼. 읽어봐요.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한번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2.5점짜리야. 2.5점짜리. 자, 경고만 만약에 경계가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이번에 모의고사 경계 또 나올 거거든. 그러면 자기가 경계가 나오면 뭐예요? 까먹었다.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사실 몰라서 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는 무조건 맞춰줘야 돼. 이제 2점은. 그러면 지금 봐봐요. 얼마나 돼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마음먹기만 달려있어. 자, 몇 페이지부터예요? 467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470페이지. 한 네 페이지, 세 페이지 분량이 되네. 차라리 최소의 비용으로 극대의 효과를 주겠다. 공법을 하느니 차라리 공법을 하느니 그렇죠. 공법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공법은 뭡니까? 공법은 법률 그동안 법률에서 나오다가 뭐 시행령으로 가서 시행령에다 시행 규칙까지 나와버려. 바운더리가 너무 넓어요. 공법은. 그러니까 법률에서 나오는 것만 맞춰주면 돼. 그러면 법률에서 나오는 게 몇 점이 나오느냐? 약 50점에서 60점 사이가 나오거든.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은 뭐예요? 요거는 맞출 수가 없어. 그러면 공법 교수님들도 기출문제 풀이하러 갈 때 뭐예요? 규칙 찾아보고 모의고사 풀이해준다고. 그 정도로 뭐 지엽적인 게 많이 나온다고. 아마 막 기출문제 풀어가면 공법 선생 그래요 막. 야 기본서에도 없는 거 나왔다. 규칙 쫙 구석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은 많은 점수를 요하지 않고 딱 55점 50점 55점 요 정도만 맞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 뭐예요?
까락이 나오니까 또 안 하면 까락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공법은 그래도 조금은 해두셔야 돼요. 한번 경계 앞으로 나오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까먹어서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죠. 6번에 뭐가 나오죠? 면적 가죠. 자, 면적과 관련돼서 이제 면적은 봐봐요. 면적이 왜 틀린가 봤더니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모르는 거예요. 면적은 별표가 5개죠. 면적은 두 문제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거든. 아마 면적이 틀린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봐봐요. 첫 번째 뭐라고 써놨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이걸 모르니까 틀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거. 뭐라고 써놨죠? 단수 처리. 단수 처리, 거수 처리. 이걸 몰라서. 여기에 무슨 오입하죠? 오사 오입. 그러면 자기가 면적을 공부할 때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부분과 단수 처리, 오사 오입 요 두 개를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몇 문제가 나온다? 5점짜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면적은 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론은 꼼꼼하게 안 해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단수 처리 오늘 오사 오입 완전 종치고요. 그러면 이제 출발할 때 면적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의 가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수직이 아니라 뭐예요? 수평 면상의 넓이. 그러면 우리나라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2차원 지적이죠. 자, 표기 단위와 관련돼서 평, 제곱미터 줄 한번 딱 꺼놓고 첫 간번은 한 평은 얼마죠? 3.3이죠. 3.3. 100평은 얼마일까요? 330제곱미터죠. 그러면 이제 가로 2번에 면적의 등록 단위 그 수처리 거기에다 형광펜 딱 전화요. 무슨 오입이 나오죠? 오사 오입. 그 다음에 자 우사 기상법 그거는 줄 한번 꺼놓고요. 자 거기 나와 있죠.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옆에 이제 기준을 확인해서 좌측에 방주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자, 도표를 한번 이렇게 해서 그 옆에 조그맣게 한번 그려봐요. 저는 크게 쓸 테니까. 자, 두 개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딱 그려놓고 이제 최종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자, 두 개는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그 옆에. 자, 산출 면적, 등록 면적 단위, 등록 면적 똑같아요. 그러니까 박스 빈칸은. 근데 단 다를 분은 뭐예요? 축척이 다르죠. 그렇죠. 축척이.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산출 면적을 한번 써봤어요. 1200분의 1, 여기는 500분의 1, 여기는 대축척, 여기는 소축척이거든. 그러면 저희가 이거 등록 면적을 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 한번 해봐요. 기존에 이제 다 쓴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빈칸을 채워봐요. 빈칸을 못 채운다라는 것은 아직 오사오입이 아직 완전히 정립이 안 된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썼어요. 이제 칸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맞는가 안 맞는지. 자, 일단은 뭐 몇 분의 1이죠? 500분의 1. 대축적이 소축적이 대축적. 그러면 등록 면적 단위가 얼마예요? 0.1, 0.1, 0.1, 0.1. 요건 이제 요거는 0.1이 들어가네요. 그럼 산출 면적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0.075가 커요? 0.1이 커요? 0.1. 그러면 요거는 0.1이 들어가네. 0.1로 등록하게 되네요. 요거는 0.75가 커요? 0.1이 커요? 0.75. 그러면 여기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홀수는 올려요, 안 올려요? 올려줘. 그럼 얼마로 등록해? 0.8로. 자, 둘째 자리가 5로 끝났네. 5를 기준. 앞에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 그럼 얼마로? 0.7. 여기가 크니까. 그러면 0.6, 0.6이 되네요. 0.6. 짝수는 버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0.651이다. 그러면 둘째 자리를 5를 기준으니까 5를 초과했죠. 영어는 홀수 짝수. 볼 필요 없죠. 얼마예요? 0.7. 그렇죠. 0.7. 그러면 이제 숫자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럼 영어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두 개는 무슨 오입한 거죠? 5, 4, 5, 2. 그렇죠. 5, 4, 5, 2.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여기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홀수는 올려줘야 안 올려줘요? 올려주고 짝수는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봐요. 우사기상법이라는 것은 뭐냐? 요 짝수는 버리라는 거고 한자로 본다면 요 짜구짜거든.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줘라. 이게 무슨 기상법? 우사기상법.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우사기상법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줘라. 이게 무슨 오입이에요? 오사오입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는 이제 첫째 자리가 기준이죠. 여기는 등록 면적 단위가 1이네요. 요거는 어디가 커요? 1이 커죠. 그러면 1제곱미터로 등록하고. 요거는 요거죠. 그럼 요거는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럼 올려 안 올려? 올려. 그럼 얼마로? 8. 자,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딱 5로 끝났어요. 앞에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 그러면 요게 크니까 요거는 뭘로? 6 거죠. 0.51하고 1 이게 크죠. 그러면 여기 이제 첫째 자리를 기준인데 5를 초과했잖아. 홀수 짝수 볼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7.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54. 자, 54, 52 완전히 이제 뭐 마무리 전화해야 돼. 그러면 이제 축척을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요렇게 이제 절차 부분을 하라고. 500분의 1에서 123.45를 단수 처리하라. 그러면 0.1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게 크잖아. 둘째 자리가 5로 끝나죠. 앞에 짝수 열쇠. 짝수 벌려라. 그럼 얼마로? 123.4로 등록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123.5라고 나왔다. 이거는 첫째 자리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는 에러 안 에러? 에러. 그러니까 얼마로 등록해? 124. 그렇죠. 이제 5, 4, 5, 2 마무리할 때도 됐어. 이제요. 11월부터 하나 들었고 1, 2 들었고요. 매번 들은 거야. 자, 지난번에 모의고사도 출제됐고, 그러니까 5, 4, 5, 2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몰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부터 5, 4, 5, 2번 쫑 쳐야 돼요. 만약에 오늘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개인적으로 와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럼 다시 이제 도표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바로 이번에 면적의 등록자니 건수 처리. 자, 경계점 좌표 등록은 축척을 한죠. 대축척 지역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0.1 줄 한번 쳐놓고 건수 처리. 0.5,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로 끝났을 때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죠. 그 자리가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려줘라. 무슨 오입이죠? 오사 오입이 되는 거야.
0.05를 초과하면 무조건 올리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 단위 축척에서 1제곱미터 줄 서놓고 0.5 미만이면 버리고 0.5로 끝났을 때 0 또는 끝자리 수가 0 버리고 홀수이면 뭐예요? 올려. 0.5를 초과하면 무조건 올린다라는 거. 마무리 확실히 해놔야 돼. 더 이상 요거는 후퇴가 없어요. 그럼 오늘 만약에 수업을 듣고 요걸 듣고 이제 요거 복습을 할 때 이걸 모르면 이제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든지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된다는 거. 무슨 어이? 어사, 어입.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로 3번에 한번 가보죠. 가로 3번. 오른쪽에. 자, 면적의 측정 방법이 나오는데, 에어도 틀리고, 에어도 틀리고, 너무, 자, 에어도 틀리고. 그러면 요거는 눈팅을 해놔요, 눈팅. 자, 경계점,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동그라미. 좌표가 작성된 지역에서 좌표값을 전자계산기에서 입력하여 면적을 측정한다. 그 옆에다 가로 읽었어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써요. 자, 그러면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이 좌표거든. 좌표 동그라미 써놓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자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읽어봐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는 거야.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진짜 안 외워집니다. 지문에 등장할 때도 잘 못 찾아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는 핵심이 뭐다? 좌표. 앞에 좌표.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이야. 그러면 앞에 좌표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좌표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놔서 눈팅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예요? 전자면적 측정법이 아니라 읽어봐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야. 자, 이번에 전자면적 측정법 찾았어요? 자, 전자면적 측정법은 전자형광펜 도에 그만 자 끝에다가 이제 도면이라고 써요. 도면. 자, 그러면 도면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해서 도자 동그라미. 요거는 뭐예요? 전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외워두는 게 가장 좋아요. 요거는 하살표를 하라고. 이렇게 읽어봐요. 전. 그렇죠. 도면은 뭐라고? 전자 면적 측정법. 요거는 이거는 하살표 놓은 게 아니라 좌표하고 요 좌표하고 눈팅을 해놓고요. 요거는 도면은 그러면 읽어봐요. 도하면 뭐예요? 전. 그래서 전자 면적 측정법. 이거는 외우려고 그래도 절대 못 외워. 그러니까 이렇게 눈팅을 해놓지 않으면 자기가 뭐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렇게 오면 좋겠죠. 자, 봐봐요.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과 뭐가 있다? 전자 면적 측정법. 그러면 경계점 좌표는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르고 도면은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이거 암기하면 우리가 과목이 공식법만 있으면 저는 다 외우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과목이 네 과목이네 되나. 그러니까 눈팅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다시 요거 동그라미 쳐놔봐요. 경자 동그라미.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 이렇게 경자를 한 번 더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경의 정량이야. 자, 경의 정량 몇 번 들어봤을 겁니다. 자, 문제 나가요. 경의 정량은 전자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뭐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야. 이것도 외우려고도 안 외워져.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별표 하나 해놓고 대비를 단단히 해놓으라고. 대비를 한번 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잡읍시다. 좌표 면적 계산법의 포인트는 좌표. 그러면 경계점 좌표하고 눈팅해 놓고 자, 도면은 뭐라고? 도전. 그러면 경의 청량은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 정도 수준. 근데 너무 자주 출제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거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단수 처리. 무슨 어입이죠? 어사어입. 여기 읽어봐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대상이 아닌 것 초점 한번 맞춰봅시다. 이제 쓰지 마시고 이제 봐봐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신수동이 대형동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 올 것도 하나도 없어. 369가 370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방 변경.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어. 청량하지 않는다.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경계 변동 있어 없어요? 없어.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죠? 두 필지.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합병은 청량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합병은 합산만 해주면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도면이라고 단서히 다룹시다. 도면. 도면 안에 봤더니 경계가 한 필지가 이렇게 있어. 근데 보니까 좌표가 잘못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면적의 변동 없이 이렇게 이치만 정정했어. 무슨 정정? 이치 정정.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초보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거. 뭐라고 써놨죠? 지적 현황 청량. 이거 가려볼게요. 뭐예요? 지적의 현황을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자꾸 청량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요거 가려볼게요. 경계복원. 한번 읽어봐요. 경계를 복원해 가잖아. 그러면 실제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초보자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 현황 청량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청량자가 저기 산에 올라가서 여기 앉아 형님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필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요렇게 현황을 파악하는 게 이게 지적 현황 청량이거든. 근데 졸고 있어요. 깨워 안 깨워? 깨워야죠. A적으로 면적 측정이 수반되면 A적으로 하지만 아무 말이 없으면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보건청은 실제 청량해서 안 했어? 안 했어요. 검사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야? 경, 그죠? 현경이는 이빠 안 이빠? 이빠.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암기 플러스 딱 있네.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가. 같이 한번 보자고. 뭐라고 써놨어요? 합병, 지목 변경, 이치 정정, 경계 복원 정량, 지적 현황 정량. 그런데 몇 개 빠져 있으니까 그 박스 안에다가 몇 개 적어보자고요. 첫 번째.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자, 또 하나 이제 지번 변경이라고 하나 써놔요.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 박스 안에 이제 마무리해서. 자, 또 하나 적어 놓을 거 뭐예요? 자,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척간법, 미터법 환산. 미터법 환산. 한 평은 얼마죠? 3.3이죠. 그럼 100평을 계산해봐요. 330. 그러니까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는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의미를 잡아놓고요. 그러면 이제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것 이제 확실히 해놓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요거는 특별 관리하셔. 그거는 행간편을 따로 행간편 전화요. 자, 따로 별표 3개를 해놔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경계 복원 청량에서 현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계 복원에서 경 동그라미. 그래서 읽어봐요. 형, 경. 그 옆에다가 딱 요거 하나 추가를 해서 마무리 해 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검사 청량에서 제외. 그죠. 또 하나 여기 확인해 둘 거는 이제 그러면 면적 청정이 대상이 아닌 것 이제 정리가 마무리될 거예요. 근데 거기 8번을 거기에다 별표 하나 넣고 동 박스 바로 위에 8번. 자, 그러면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까지는 아무 말이 없으면 청량하지 않아. 뒤에 뭐가 붙었다?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이때는 A적 정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번 잡아서 마무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숙제 한번 해보죠.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 대흥동으로 바뀌었다.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읽어봐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네. 자, 지번이 바뀌었어요. 지번 변경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번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 자,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죠. 한 평은 얼마예요? 3.3 그죠? 합병 두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합병은 합산하면 되잖아.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고요. 자, 무슨 정정이죠? 이치 정정. 그러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봐봐요.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항상 면적이 나오면 눈팅을 자꾸 생각을 인지를 하고 계시라고. 경계점 좌표는 읽어봐요. 좌표 면적 계산법. 자, 도하면 뭐예요? 전자 면적 적정법. 경하면 경의 정량. 이렇게 연결을 해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문제 측면 봐봐요. 자, 봐봐요. 뻔하죠. 자,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이제 봐봐요. 다음 중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이게 뻔해요. 뻔해요.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자, 1000분의 1에서 123.451을 단수 처리하라. 그럼 불러봐요. 정답은 120.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몇 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거 첫째 자리가 기준이죠. 4야 5야? 4잖아요. 5 미만이죠. 버리면 되잖아. 얼마야? 123. 그렇죠. 뻔한 스토리잖아요. 뻔한 스토리. 뻔한 스토리예요. 그러면 우리 형님들 그러면 단독 문제로 나오면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거. 딴 학은 4월달 모의고사 한번 봐봐요. 다음 중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거. 지목 변경, 합병 뭐 끼워놓고. 자, 그러면 자 1000분의 1을 123.451을 단수 처리하라. 그럼 얼마죠? 123. 아니면 다음 중 면적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포괄해서 출제가 되는 거고. 그죠? 뻔한 스토리잖아. 문제 풀이하는 거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임에서 들어가죠. 그러면 등록 전환도 청량합니다. 청량해봤더니 허용 범위 이내일 수도 있고 허용 범위 초과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 밑에 가서 가로 5번에 1번 무슨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 그러면 등록 허용 범위 이내에다 행간편잖아요. 그러면 등록 거기 박스 안에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토지 대장이 등록하고 거기에다 줄 딱 쳐놓고요. 허용 범위 초과에다 행간편 쳐놓고 올해 초과 요게 별표 3개를 해놓으라고. 초과는 그러면 자 허용 범위 초과는 소유자 신청 정정에 한다. 어때? X.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래서 직권 거기에다가 딱 그래. 그래서 초 나오면 직. 그래서 자꾸 속전속결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이해하고 싶어요. 자, 등록 전환은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임에서 들어가니까 청량하잖아. 검사를 누가 더 받아?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청량의 결과물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 두 자로 건치면 직권. 아, 그렇죠.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자, 그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2번은 한번 눈팅해 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면적은 이제 다 끝났어요. 면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면적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이번 시간에 그러면 봐봐요. 뭐 했어요? 이번 시간에 뭐 했어요? 아, 다 까먹었네. 경계하고 면적이잖아. 자, 경적 기본으로 하나, 면적 하나. 그러면 이번 시간은 5점 한 거야. 5점. 5점 한 거야. 5점. 5점. 자, 그러면 봐봐요. 경계에서는 그러면 봐봐요. 까먹지 않도록 해놔야 돼. 자, 여기 뭐예요? 중앙. 요거는 뭐예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저위. 요거는 최대 만수위. 요거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뭐예요? 소유권, 즉 실제 경계에 따른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계 딱 시험 보려면 뭐예요? 자, 요건 뭐예요? 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로 돼야 안 돼. 돼. 읽어봐요.
학사공도, 공공사업,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지문으로 빠져나갈 걸 생각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경계는 이제 천하무적이 된 거야. 며칠, 일주일 지나면 가물가물합니다.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두 개네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또 하나는 단수, 거수 처리에 대해서. 자, 그럼 봐봐요. 문제 나가요. 그러면 봐봐요.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항상 도시개발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사업 시행자 사업지역에서 자, 그러면 123.45를 단수 처리하라. 단수 처리하라. 뭐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123.45를 단수 처리하라. 무슨 개발서 이게? 도시개발사업. 요거는 대축적,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거든. 그러면 두째 자리가 뭐로 끝나서? 앞에 짝수야, 얼수야? 짝수. 그럼 버려야 되겠네. 얼마예요? 123.4. 이게 단수 처리라는 거야. 나올 게 뻔한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는 제 책임을 다 들였어. 이제 책임은 면적하고 경계가 틀리면 이제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거지.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공부를 안 해서 틀렸든지 지금 단수 처리가 뭐예요? 이해가 안 됐든지 딱 두 개야. 딱 측면을 보면. 그러니까 경계 면적 이번 시간은 5점이야. 5점. 많게는 뭐예요? 7.5. 올해 뭐가 출제될 수 있는데 다음 중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예요? 현경. 올해 성이 안 나오면 성을 갈아요. 현경이나 올해 지적 측량에 좁게 사서 지적 측량의 대상으로 가서 2.5점짜리야. 그러니까 현경이는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면적과 경계에 관련돼서 그 정도 우리가 확인해 두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시작해요. 하나만 더 추가하고. 자, 어디, 자, 사이에다 여백이 있어. 거기 471페이지. 자, 우측에 가봐요. 우측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우측 방지에 여백이 있죠. 요거 하나 딱 적어 놓자고. 자, 이제 시작해. 이제 그러고. 자, 축적과 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볼 거고요. 자, 축적과 면적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면적과의 한 번 더 설명을 했으니까 면적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죠. 자, 그러면 축적과 거리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500분의 1하고 1000분의 1, 축적이 반으로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죠.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1cm, 도면상의 거리에서 1cm. 그러면 1cm. 그러면 축적의 역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실제 거리가 돼. 그러면 500분의 1의 역수는 500. 그래서 500이죠. 그래서 500대, 이거는 100이네. 1000이네요. 그러니까 축적과 거리의 관계에서 축적이 반으로 주니까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예요? 1대2 관계.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을 것 같아서 또 한 번 더 설명한 거고. 이번엔 축적과 면적의 관계. 그러면 여기서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관계를 우리가 테스트 해보면 우리 도면상의 거리를 요 1cm, 1cm 가장 작은 걸 샘플로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 거리가 얼마예요? 500. 요거든 500. 그러면 500 곱하기 500 하면 실제 면적이 나오잖아. 그러면 500 곱하기 500. 자, 요거는 1000 곱하기 1000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대 몇 관계가 생겨요? 자, 5, 25. 얼마요? 100. 그러면 몇 대 몇 관계? 1대 4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전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까먹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나가. 자, 축척이 반으로 줄었을 때 실제 거리는 2배, 실제 면적은 4배가 늘어난다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산거리에다가 축척의 역수를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온다는 걸 잘 생각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축척의 거리의 관계는 축척이 반으로 줄면 몇 배가 늘어난다? 2배, 실제 면적은 4배가 늘어난다. 그러면 지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자, 면적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축적과 면적과의 관계에서 축적이 반으로 줄었을 때 2배가 늘어난다. 어때? X 2배가 아니라 4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면적은 게임 오버. 끝.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그래서 이제 주로 제일 형님들이 애로점을 느끼는 게 특히 단수 처리에 대해서 애로점을 많이 느껴요. 그거는 문제 이제 풀어가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되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예요? 많게는, 자, 적게는 5점. 적게는, 많게는 7.5까지 확보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거는 틈나는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